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고 하반기는 진흙탕 싸움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반기를 강타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미국 정부에서도 각국 정부에서도 금리를 크게 올리니 많이 더 급하게 올려야 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이러한 페드를 비롯한 각국 정부 중앙기관들에서의 멘트에 자산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결과 깊은 윈터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들이 들고, 많은 분들이 자산시장의 큰 변동성에 힘들어하고 계시죠. 근데 희한한 게 최근에 어떤 정부의 멘트나 아니면 신문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쏙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을 한 푼 꺾였다는 분위기예요. 2022년 5월 28일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 빅스텝에 대한 우려로 한없이 추락하던 뉴욕 증시가 다소 물가 급등세가 느려졌다라는 발표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 같은 상승폭 둔화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약간 누그러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5월 30일에 있었던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미국의 물가 고공행진이 내년에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주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기반 인플레이션은 올해 4%인데 내년에는 2.3%를 기록해서 페드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와 공급망 차질이 겹쳐서 올해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은 될 거지만 내년부터 경제성장 둔화를 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젠 인플레이션은 고점 찍고 정체 후에 하강되는 국면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심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은 끝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사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그냥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유가 있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잡혔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하다가 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둔화되고 있다, 아니면은 주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 인플레이션이 주춤했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냐는 겁니다. 이건 2022년 5월 31일 얼마 전 있었던 기사인데요. 미국 물가 고점 기대감, 경기 우려는 지속. 전형적인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앞서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물가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제 고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연준의 정책 우려는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급하게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들에서 봐도 알지만 물가가 잡힌 이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왜 물가가 잡혔는지, 왜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최근 나오고 있는 기사들에서의 내용은 그냥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가 전달보다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거 정점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달보다 낮아진 거는 지표상 좋은 거긴 한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큰 영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일시적인 걸지 아닐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혹시 고점이지 않을까? 이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아니 갑자기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가 3월보다 4월이 낮게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3월보다 4월이 낮아졌다며요. 그래서 이제 낮아지는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왜 낮아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였는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핵심은 중국의 봉쇄입니다. 핵심은 중국의 봉쇄예요. 이건 오늘 2022년 6월 1일 나온 기사입니다. 상하이 코로나 봉쇄 2달여 만에 풀려 경제 정상화 시동.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되었던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1일부터 정상 회복 도모에 나선다. 지난 3월 28일 봉쇄를 시작한 이후에 65일 만이다. 3월 말에 봉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남긴 고강도 봉쇄 끝에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확연히 꺾였다. 뭐 그랬겠죠. 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격리 통제구역 바깥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신규 감염자 거의 발생되지 않아서 거의 해결했다 이건데 인구 2,500만의 초거대 도시인 상하이 경제를 완전히 멈추면서 락다운 한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를 잡은 건데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졌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뭐 3월 이후 상하이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수도 베이징, 기술 허브인 선전 등의 중국의 핵심 대도시를 포함한 수십 개의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잇따랐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엔 상하이만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베이징, 선전 이거 진짜 중국의 핵심 도시들 아닙니까? 이런 도시들하고 그 옆에 있는 주변 위성 도시들도 전면 부분 봉쇄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로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9% 이렇게 진행했다 이겁니다. 그 어떤 뉴스에서도 미국 CPI 물가의 3월 대비 4월의 하락 원인이 중국 락다운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 어딘가에서는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 기사 몇 개 찾아봐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안 얘기합니다.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연결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기사 몇 개와 날짜만 비교해봐도 인과관계까지 몰라요. 그게 원인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까지 모르더라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3월 28일부터 락다운 했는데 4월달 내내 락다운 했고 5월 거의 다 돼가지고 풀린 겁니다. 5월 끝나가지고 풀린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다음 달 그러니까 즉 5월 미국 CPI도 낮게 나오겠죠. 어느 정도. 그죠? 그러면은 야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진 게 맞네. 2달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바보 같은 얘기죠. 2달 락다운 했잖아요. 그럼 락다운 한동안은 낮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월달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뭐 말 하나 마나 아닙니까?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 중국 락다운, 중국 대도시 락다운과 미국의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가 낮아졌던 것은 영향이 있다. 근데 그동안 중국의 락다운으로 눌려있던 소비가 이번 6월달부터 폭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죠. 집안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사게 하고 아무데도 못 놀러가게 했는데 그 2달 동안에 봉인이 탁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상하이에서 락다운 됐을 때 사람들이 밤에 절규하는 소리들 막 곳곳에 울려 퍼지는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절규하던 사람들이 락다운 풀렸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정답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짜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향후 금리를 급하게 올리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자산시장은 시장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주가나 자산 가격의 반등 시점을 예상하는 거 이런 단기 예측은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특히 그걸 이용해서 매매까지 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자신 없어요. 뭐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아니면 뭐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그냥 그런 거를 예측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잦아들었던 원인이 뭘까?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수치가 낮아졌던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뀌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쭉 되짚어 봤을 때 이거 인플레이션 끝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 글에서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마치 영화 돈 룩업에서 외계 행성 하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로 오고 있는데 한 6개월 후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그거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아니면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없애버리면 돼. 걱정하지 마. 하늘 쳐다보지 마.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똑바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보지 말라 그런다고 진짜 안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2달간 중국 때문에 멈췄던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제 다시 중국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페이즈 2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하이 인구만 대략 2,500만 명이죠. 거기에 부분 봉쇄됐던 베이징, 그 다음에 선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한민국 인구 수준일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분 봉쇄됐던 도시들의 영향력까지 다 생각하면 거의 한 1억 명 정도 수준이지 않겠어요? 거의 일본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이 중단됐다가 위축됐다가 이제 다시 풀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차를 두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로켓이 발사되면 또 언론이 시끄럽게 떠들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 이럴 거예요. 연준은 우리는 다시 빅스텝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그 경기 침체가 우려될게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노이즈예요, 노이즈.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같은 거 막 분석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러면 조금 이러면 그런 혼란한 기사들과 함께 우리의 하반기 투자는 진행될 거예요. 오늘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하반기 투자, 2022년 하반기 투자는 이런 식으로 또 시작될 겁니다. 일단 중국 봉쇄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로켓 다시 발사된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시기에는 그냥 차분하게 정말 급하지 않게 조금씩 자산을 매수하는 거, 그러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한 자산 간 리밸런싱이 있다. 그럼 비율 조정 정도 하면서 자산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자산 가격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계속 신경 쓴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신의 가치 높이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시간은 알아서 흐르고 잡음과 혼돈은 때맞춰 쏙 사라집니다. 굳이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신의 옷을 더럽히면서 흙탕물에서 싸움하지 마세요. 남는 거는 그냥 엄청나게 늘어난 빨랫감 뿐입니다. 엄마한테 혼나고요, 와이프한테 혼나고요, 남편한테 혼나고요. 그냥 자기가 직접 빨려고 하면 빨래 물감은 더 나와요. 옷감 상하고. 그냥 이럴 땐 진흙탕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책 보시고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한 편 좀 본다던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기록해 놓으시고 그동안 못했던 운동, 그 다음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인생 플랜이라던가 아니면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세워보시면서 여유를 갖고 올 하반기를 맞이하십시오. 이 진흙탕 안에서도 무언가 먹을거리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거 먹으려고 달려들어서 온몸이 다 흙탕물에 뒤집어 써지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렸고 땅이 다시 굳고 흙탕물이 다 사라지고 좋은 필드가 나타날 때 그때쯤 서서히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었던 자산들을 이 흙탕물에서 그냥 헐값에 매도하고 빠져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들은 장기적인 시계열을 갖고 시간 선언을 낮춘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홀라당 팔아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벼운 엉덩이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를 하거나 타이밍 맞춰서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매도하는 매수와 매도의 실행력이 아니라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지구력, 이 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실행력입니다. 지금은 이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